LA 한인축제재단 이사진의 항소심에서 1심 판결이 유지되며 장기간의 법적 분쟁이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됐습니다. 박시몬 기자가 보도합니다. LA 한인축제재단의 장기 법적 분쟁이 막을 내릴 전망입니다. LA 축제재단의 전 이사진은 오늘 이사 선거와 관련해 2026년 6월 23일 캘리포니아 항소법원이 원심 판결을 유지하는 결정을 내렸다고 발표했습니다. 항소법원의 판결이 확정되고 나면은 10일 안에 대법원에다가 상고를 해야 됩니다. 근데 10일을 넘기면 안 되니까. 이번 항소법원 결정은 현 시점에서 잠정적인 효력을 가지며 캘리포니아 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30일이 경과한 후 최종 확정됩니다. 이 기간 동안 당사자들은 재심 청구, 판결문 공개 요청, 판결 수정 신청 등 법률이 허용하는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한편 알렉스 차 회장은 항소법원 결정이 최종 확정될 경우 캘리포니아주 대법원에 재심 청구를 제기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재단은 현재 진행 중인 법적 절차와 별개로 지역 사회를 위한 다양한 문화교육 봉사활동을 변함없이 추진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특히 연례 LA 한인축제, 청소년 자원봉사 프로그램, 문화교류 사업, 지역사회 협력 프로젝트 등을 통해 다양한 세대와 커뮤니티를 연결하며 공익적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YTV 뉴스 박시몬입니다. 연방대법원이 트럼프 행정부의 임시보호신분 종료를 허용해 수십만 명의 이민자가 추방 위기에 처했습니다. 이 외에도 행정부의 강경한 이민 정책을 두고 사법부 내에서도 엇갈린 판결이 교차하고 있는데요. 조성현 기자입니다. 연방대법원이 트럼프 행정부가 법원에 개입 없이 이민자들의 임시보호신분 TPS 프로그램을 종료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이로 인해 수십 년간 미국에 합법적으로 거주하며 일해온 수십만 명의 이민자들이 대규모 추방 위기에 처하게 됐습니다. 이번 판결로 IT, 시리아 등 위험국가 출신 이민자들은 합법적 지위를 잃고 직장에서 쫓겨나거나 미국에서 태어난 자녀들과 강제 이별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미 여러 국가의 TPS를 박탈하려 시도해왔으며 올가을 갱신 심사를 앞둔 나머지 국가들의 지위 유지도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이에 대해 이민자 권리단체들은 이번 결정이 비인도적일 뿐만 아니라 미국 노동시장과 경제에 막대한 타격을 주는 자해 행위라며 강력하게 비판하고 있습니다. 한편 캘리포니아 산호세 연방지방법원은 이민세관 단속국 아이스가 이민법원 내에서 이주민들을 대규모로 기습 체포하도록 허용했던 트럼프 행정부의 정책에 제동을 걸었습니다. 이번 판결로 전국 이민법원 내 요원들의 활동이 즉각 축소되며 앞으로는 극단적인 공공안전에 위협이 되는 범죄 용의자에 한해서만 법원 내 체포가 허용됩니다. 또한 담당 판사는 이민 당국이 사람들을 단기 구금할 수 있는 시간 역시 기존 72시간에서 단 12시간으로 대폭 단축할 것을 함께 명령했습니다. 이에 대해 국토안보부는 이러한 결정이 반미적이고 국경을 개방하려 하는 행위에 동조하는 노골적인 사법 적극주의라며 강력히 반발했습니다. 법률 전문가들은 트럼프 행정부가 즉각 항소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으며 그간 대법원이 행정부의 권한을 폭넓게 지지해온 점을 고려할 때 해당 판결이 언제든 상급심에서 뒤집힐 수 있다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강경한 이민 정책을 둘러싸고 사법부 내에서도 엇갈린 판결이 교차하는 가운데 이민사회의 불안감과 이를 둘러싼 법적, 정치적 공방은 앞으로도 한층 격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YTV 뉴스 조성윤입니다. 대법원이 트럼프 정부의 이주민 대량 추방을 전격 허용했습니다. 반면 하급법원은 이민법정 내 무차별 체포를 차단하며 급제동을 걸었습니다. 지난 17일 버뱅크 공항에 홍역 확진자가 다녀가 보건당국이 긴급 경보를 발령했습니다. 해당 요일 공항 이용자는 홍역 의심 증상을 살펴야 합니다. 전기자전거로 도망치던 10대 청소년이 경찰의 추격 끝에 붙잡혔습니다. 경찰은 위험한 전기자전거 불법 운행에 대한 강경 단속을 선언했습니다. 8일 만에 진화된 보이라이트 창고 화재가 이번엔 극심한 악취 피해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막대한 음식이 썩어가며 주민들의 고통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캘리포니아의 강력한 플라스틱 규제에 17개 주가 집단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환경단체의 맞소송까지 더해져 치열한 법정 공방이 예상됩니다. LA 카운티의 약물 중독 사망자 수가 3년 연속 감소했습니다. 이에 보건 당국은 보건 정책이 실질적인 성과를 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정부가 노숙인 예산을 임시 거쳐 중심으로 개편하려 하자 지자체들이 법적 소송에 나섰습니다. 이로 인해 40억 달러의 예산이 위태로워졌습니다. 이번 주말 산타모니카 피어에서 무료 해변 축제가 개최됩니다. 이틀간 패들보드 대회와 라이브 공연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이 마련될 예정입니다. 이 밖에 오늘 있었던 사건 사고와 간추린 소식 이어서 전해드립니다. 한국 전쟁이 76년째를 맞은 가운데 오렌지 카운티 플러튼에 있는 한국전 참전 기념비에서는 이를 기념하는 행사가 열렸습니다. LA 총령사관의 주관으로 열린 행사에는 미군 참전용사와 가족에게 평화의 사도 메달을 전수해 한국전 참전과 희생에 대한 감사의 뜻을 전했습니다. I always consider defending Korea the same as if it was my own country. So I am happy to be here today and to celebrate the 76th anniversary of the start of the war. June 25th will always be in my memory. 한편 이번 행사에는 미 육군 300군악대가 행사 지원에 나섰으며 참전 용사들의 후손들에게 장학금을 지원했습니다. LA 카운티 보건국이 6월 17일 버뱅크 공항을 경유한 사우스웨스트 항공 탑승객이 홍역 확진 판정을 받았다고 발표하며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이에 따라 당일 오전 해당 공항의 A4 게이트에 있었거나 17일과 18일 특정 시간에 버뱅크의 스리프티 렌터카를 방문한 사람들은 바이러스에 노출되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노출이 의심되는 사람들은 콧물, 발열, 발진 등의 증상이 나타나는지 최대 3주간 관찰해야 하며 증상 발현 시 병원에 먼저 전화를 건 뒤 방문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당국은 바이러스로부터 자신을 보호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으로 MMR 백신 접종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오렌지시에서 한 오토바이 경찰관과 전기자전거를 탄 10대의 추격전이 담긴 영상이 공개됐습니다. 영상 속에서 경관은 전기자전거를 탄 소년 뒤에 따라붙으며 멈출 것을 경고합니다. 소년이 멈추지 않자 경관은 계속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추격전은 잔디밭과 흙길을 지나고 아스팔트 주차장으로 이어집니다. 소년이 더 빠른 속도로 도주하려 들자 경찰도 속도를 내고 결국 소년은 포기를 했는지 멈춰섭니다. 해당 소년은 경관 회피, 도주, 시 조례 위반, 시립공원 내 전동 차량의 위험한 주행, 번호판 미부착, 헬멧 미착용 등 9건의 위반 혐의로 범칙금을 부과받았습니다. 한편 경찰국은 해당 전기자전거를 압수 조치했으며 운전자의 나이 및 다른 신원은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펜실베이니아주 로스타운십 경찰국 소속 경관 2명이 아기 사슴이 학교 울타리에 갇혔다는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했습니다. 현장에는 어미 없이 홀로 남은 아기 사슴이 잔뜩 겁에 질린 채 이리저리 뛰어다니고 있었습니다. 경관들을 피해 도망치려던 아기 사슴이 허공으로 뛰어오르자 앞에 있던 로이 경관이 놀라운 반사신경으로 사슴을 안전하게 낚아챕니다. 그리고 아무 일 없다는 듯 사슴을 어깨에 얹고 걸어가는 경관에게 동료 경관이 한마디 던집니다. Nathan, you're the man. 이후 경찰 당국은 마치 피파 월드컵 골키퍼를 연상케 하는 로이 경관의 날렵함과 두려움 없는 용기를 칭찬하는 글을 게시하며 상황을 훈훈하게 마무리했습니다. 다음은 오늘의 모기지 이자율과 주유소 평균 가스 가격을 전해드립니다.